우리가 보통 음식을 생각할 때 뭐 그냥 레시피대로 만든 요리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 생각을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합니다. 음식이 그냥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하나의 철학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세계로 지금부터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음식, 과연 그냥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에 불과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칼로리 덩어리, 영양소 공급원,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글쎄요, 적어도 한식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한식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자 철학적 텍스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우리 조상들의 지혜, 또 자연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이 안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읽는 철학책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음식에 철학이 담겨 있다니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식에 담긴 의미를 세 개의 층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까 합니다. 한 층, 한 층 같이 들어가 보시죠. 한식의 의미는요, 이렇게 세 단계로 점점 더 깊어져요. 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죠. 생존을 위한 영양 공급. 일단 먹고 살아자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정이라든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김장 문화처럼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회적인 기능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면요, 음식을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영적인 완성까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층위 중에서 제 생각엔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철학적 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도대체 음식이 어떻게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는요, 바로 이 약식동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약하고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상이 사실은 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수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관점이 얼마나 독특한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구의 관점과 한번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자, 보세요. 음식을 기계에 넣는 연료로 보느냐, 아니면 자연과 내 몸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보느냐,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발효처럼 기다림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얻는 순환의 과정으로 보느냐. 맛도 그래요. 각각의 맛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밥과 여러 반찬들이 어우러지는 그 유기적인 조화 속에서 진짜 맛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정말 다르죠. 그리고 그 조화는 색깔에서도 드러납니다. 한식에 들어가는 5가지 색, 오방색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예쁘라고, 보기 좋으라고 넣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동양 철학의 기본인 음양 오행사상에 따라서 이 5가지 색깔이 우리 몸의 5개 주요 장기, 그러니까 간, 심장, 위, 폐, 신장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색들을 골고루 먹음으로써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와, 정말 밥상 위에 작은 우주를 담으려고 했던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점,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발효입니다. 우리가 보통 발효를 그냥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고 썩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발효를요, 능동적인 문화기술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수동적인 보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힘과 시간의 힘을 빌려서 완전히 새로운 맛과 영양을 만들어내는 아주 적극적인 창조행위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요? 네, 바로 우리 밥상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장과 김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범했던 콩이 시간을 만나서 깊은 감칠맛을 내는 된장, 간장이 되고요. 아삭했던 배추가 유산균이라는 작은 생명체들을 만나서 세계적인 건강식품, 김치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변신이죠. 자, 그럼 이렇게 깊고 독특한 철학이 하루아침에 똑딱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밥상에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게 된 건지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요, 아주 먼 삼국시대부터 이미 벼농사가 보급되고 장을 담그는 발효기술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불교의 영향 때문에 채식 요리가 발달했다가 또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고기 요리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문화를 겪으면서 변화하다가
마침내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격식 있는 상차림, 반상 문화가 딱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런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정말 보물 같은 기록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바로 음식띠미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대단하냐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것도 여성이 직접 쓴 한글 요리책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담긴 레시피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146가지나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냥 뭐 국수 만드는 법, 만두 빚는 법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술 빚는 방법만 51가지가 넘어요. 그야말로 당시의 식문화 전체를 담아놓은 타임캡슐 같은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레시피가 146개다 이게 아니에요. 한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철학까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소중한 역사 기록이자 문화유산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과거 여행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이 깊은 철학과 역사를 다시 현재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21세기인 지금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놀랍게도요. 이 한식 철학이 이제는 대학의 정식 교육과정으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보세요. 그냥 요리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한식에 담긴 철학부터 시작해서 현대적인 예법, 마케팅까지 배우잖아요. 이건 한식을 그냥 먹는 음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와 가치를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흥미로운 미래의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식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 K푸드 브랜드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요. 한식 문화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 전체를 기획하는 웰니스 컨텐츠 기획자까지 정말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길들이 열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 결국 한식의 철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다라는 거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접시 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식사 시간에는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